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뭐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너무 올드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죠? 메치니코프가 이제 파스텔의 제자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메치니코프가 주장했던 거예요. 메치니코프가 그 발효식품에 있는 유산균으로 장내미생물을 다 대체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아니고 하지만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맞아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시작을 한 건 맞지만 실제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된 거는 우리 장 안에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가 다가 아니라 걔네는 진짜 원어무대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미생물이 200에서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밸런스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얘네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다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그림 같죠? 저 왼쪽 위에 보라색으로 선 그어져 있잖아요. 길다란 선. 요게 이제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저 점 하나하나가 다 미생물의 종류인데 거기서 저 보라색 선에 해당하는 저 정도가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미지의 영역의 미생물들인데 이 미생물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바이오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원래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생명 연장의 연구를 해왔어요. 길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술이라든지 암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간 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딱 브릿지 오버를 하면서 조금 더 길게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해왔는데 80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인식 이제는 충분히 오래 살아요. 막 라이프 익스펙턴시 80세, 90세 막 이렇게 사는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마지막 20년을 병원에 누워 있는다든지 막 이런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삶의 질이 전혀 없는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제 넥스트 목적이 된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문제가 뭐냐면 60세 정도까지는 몸이 아팠을 때 한 번 고치고 나면은 60세까지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90세, 100세를 바라볼 때는 몸이 한 번 고장 나 버리면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너무 떨어져요. 몸이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고 예측해서 예방을 해야지만이 100세까지 높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과학자가 이미 생각을 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 고장 나면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완벽한 맵이 필요해요. 블루프린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리고 어떤 인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과학자들이 본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예요. 199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예상한 거는 이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의 경우에는 기능성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추론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딱 끝나고 났더니 완전 충격을 먹은 게 2만 개 좀 넘는 거예요. 10만 개 넘을 줄 알았는데 2만 개 좀 넘는 게 인간의 유전자 다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초파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파리는 아니잖아요. 초파리 한 열흘 사는 이 프루플라이들, 드로소필라 요런 진짜 이런 애들이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인간과 초파리의 기능적 차이는 수만 배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도대체 이 초파리 우리가 초파리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초파리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냐를 봤을 때 과학자들이 찾은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초파리는 장 안에 미생물이 딱 5개에서 10개밖에 없어요. 인간은 장 안에 미생물이 1000개가 넘어요. 인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유전자, 기능성 유전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와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서 와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초파리가 과일에 꼬이잖아요. 근데 과일에 꼬이는데 초파리는 신선한 과일에는 안 꼬여요. 썩은 과일에만 꼬여요. 왜냐하면은 초파리는 그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을 분해해주는 미생물이 장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누가 썩혀놓은 거를 먹어야지만이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초파리가 생과일을 먹으면 똥으로 다 나가요. 그거를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거를 분해하는 유전자는 없어요. 저희한테. 여러분이 파이토뉴트리언트 더블 X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파이토뉴트리언트와 천연물들 다 드시죠. 그거 분해하는 유전자 저희한테 하나도 없어요. 다 미생물이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는 그 미생물을 장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파리처럼 감사하게도 저희가 쓰레기통에서 썩은 걸 먹지는 않아도 돼요. 저희는 먹으면 장에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는 게 인간의 기능인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사용을 하는 유전자의 상당히 큰 부분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로부터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 왜냐? 여기에 보시면 프로틴, 파이버, 콜린, 저희가 먹는 영양소들 대부분이 혈액에 못 가요. 장기로 바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과일 안에 비타민 C 많다고 해서 그거 드시면은 비타민 C가 혈액으로 막 쭉쭉 갈 것 같죠? 하나도 못 가요. 분자량이 너무 커요. 걔네는 저희 혈액과 그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밥 먹었다고 해서 쌀알갱이가 혈액으로 돌지 못하잖아요. 그럼 혈액 다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쌀알갱이가 들어가면 다 분해가 돼서 아주 작은 물질로 변환이 된 다음에 그게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매개체는 거의 다 미생물이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거를 미생물이 단세지방산과 TMA라든지 이런 건 안 좋은 물질이지만 다 아주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들로 바꿨을 때 그게 장벽을 통과해 가지고 장기까지 돌아가게 되고 혈액을 타게 되고 그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가 끝났거든요. 하나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동물한테 조금 정말 미안하지만 동물한테 암을 유도를 하면은 동물이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동물한테 저희가 더블 X를 주면은 이 동물이 면역력이 다시 올라가요.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검증했고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 동물한테 더블 X랑 항생제를 같이 먹여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붕괴시켜 놓고 더블 X를 먹이면 면역력이 전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블 X의 기능 같은 것들도 많은 부분이 장내 미생물이 그거를 한번 전환을 시켜줘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 인간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 하면은 저희는 자연계에 있는 천연 물질을 먹으면은 그게 장 안에서 약으로 미생물들이 바꿔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가능해요. 인간은 실제로 저희가 약국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약이 장 안에서 미생물들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 이 미생물의 양을 늘려줘야 돼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늘어나야지만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제약회사의 역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요거 인삼은 논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인삼도 여러분이 인삼 딱 먹으면은 뭐 인삼이 혈액에 절대 못 돌아요. 야, 그 큰 게 어떻게 돌아?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컴파운드 K까지 쪼개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논문이에요. 근데 저거는 장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질이라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쪼개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생물을 장에 가진 사람은 인삼빨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삼을 먹고 나서 실제로 혈중에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이 돼요. 근데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아까운 인삼 다 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생물들은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소실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높여주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 이거를 근데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거 높여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건 아는데 방법만 없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거의 최초의 제품이 마이랩이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걸 임상적으로 검증한 게 마이랩이 전 세계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회 끌려다니면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 여러분 콩 많이 드시죠? 콩 안에 이소플라본 많이 드시죠? 이거 이소플라본이 혈액에 돌아봐야 좋을 건 없어요. 이소플라본이 왜 좋냐면은 얘가 여기 S 이퀄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가 항암 효과도 있고 갱년기 이제 저해 효과도 있고 근육 증강 효과도 있고 너무나도 좋다는 건 논문에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다이드제인에서 이퀄까지 가는데 여기 인테스티널 박테리아 장내 미생물이 수십 종이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임상 시험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아메이 글로벌에서, 여러분 진짜 아메이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메이 글로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희 이번에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어요. 한국인들을 봤더니 34%밖에 못 만들어요. 이퀄을. 장내 미생물을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재밌진 않지만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34%에 속하던 한 분이 중간에 코비드 때문에 항생제 먹고 기능이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이퀄을 만들 수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미생물이 수십 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톱니바퀴 빠지듯이 예전에는 제약회사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제약회사 하나 문 닫은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석류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석류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엘라직산이라는 물질이 핵심 물질인데, 엘라직산이 유로리틴 A까지 바뀌어야지만이 기능을 해요. 유로리틴 A까지 바뀌는 거 한국인의 40%밖에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임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그러면은 이거 못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다양성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원래 만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유로리틴 A 더 만들 수 있어? 부스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유니크한 제품들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아메이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첫 번째 제품이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에요.